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이 합격한 아이들 어떤 애들인지 솔직히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합격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중에 전공이랑 학업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어떤 조금 커다란 보편적인 공통점, 이 어떤 학생들이 합격하는지 그런 공통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바로 보시죠. 학업 역량부터 좀 볼게요. 일단은 제가 그런 거 얘기한 적 있어요. 방송에서 공부 잘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합격을 하는데 보통 이제 상위권 학교를 기준으로 서울대나 연대, 고대, 서영고대, 스카이 같은 경우는 일반 고등학교는 거의 1등급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되는 학생들이 좀 보편적으로 많이 합격을 하고 있는데 등급이 무조건 높다라 그래서 합격한 건 아니고요. 생활기록부가 어느 정도 다 형성돼 있는 이런 조건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의 이제 데이터를 조사해 보면 일반고 기준으로 1등급에서 한 1.5등급 정도가 상위권 학교들, 스카이, 그리고 조금 더 낮춘다면 성균관대, 그리고 서강, 한양, 거기까지도 1.2 정도 학생들이 지금 합격을 하고 있고, 그렇다 그래갖고 1등급 대 초반 아이들이 중앙대도 가고요. 정말 많이 갑니다. 시립대도 가고. 그런데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봤을 때 일반 전형, 그러니까 일반고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고요. 특목고 기준으로 했을 때 1등급에서 한 4등급 정도까지, 3등급 중반까지, 한 4등급 초반, 거기까지도 조금 상위권 학교에 이제 합격을 하더라. 그러니까 요 정도 등급대가 형성이 되는 아이들이 좀 많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두 번째는 성적 추이 향상이 이루어지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 라인을 많이 타고 들어갔는데 대표적인 아이가 1학년 때 4.5등급인데 2학년 때 2.2, 3학년 때 1.85까지 끌어올렸대요. 이러면 학교가 되게 좋아하더라는 거죠. 과학기술원 중에 저쪽 밑에 이제 학교 유니스트나 디지스트 같은 경우도 이런 사정관들 만나서 상담을 해보고 거나 그러면은 6등급 애가 1등급 되면 자기네는 무조건 1단계에 불러드립니다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왜 그러면 신기하거든요. 6등급 1등급 됐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4등급짜리가 1.85까지 끌어올렸다라는 거는 대단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적 추이가 향상되는 아이들, 또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진학하는 시점은 고3이라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3학년 이 시점에 아이를 선발하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우리 아이 성적이 1.85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위권으로 진입했다라는 건 그만큼의 이런 학업 역량, 성적 추이를 바라봤을 때 발전성도 있었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되게 노력한 게 있었겠죠. 이런 학생들. 그러니까 학업 성적이 어느 정도 우수한 학생이나 아니면 학생이 성적 추이를 좀 상승시키면서 발전성을 가져왔다거나 아니면은 이 성적 추이에서도 좀 전공 과목을 조금 더 특별하게 관리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관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세부 능력 특기사항 같은 경우 학교가 좀 선호하는 특기사항 쓰는 방법들이 솔직히 조금씩 있는데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왜 중요하냐면 그 담당 선생님께서 학생을 가르치고 그 학생에 대한 학업이나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상을, 그러니까 특히 능력 같은 것들을 다 캐치해가지고 무엇인가를 써주는 건데 학교 선생님이 그 학생을 이뻐한다라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뭔가 학업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노력하고 진취적이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무엇인가가 계속 어필하면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니까 학교 선생님이 좋아하겠죠. 그냥 좋아하는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 세부 능력이 좀 잘 써지면 그만큼 대학교도 높이 평가하더라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부 능력 같은 경우도 분석을 했을 때 학업 중심적으로 써지는 것도 있지만 노력 특기사항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수행평가를 할 때거나 아니면 수업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그거를 더 구체화시키는 부분들,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공부했어요 라는 이야기보다는 우리 학생이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갖고 그거를 어떻게 분석해내고 어떤 노력을 하는 이런 학생만의 어떠한 이야기들이 들어가고 과정이 들어가고 학생을 어필해 줄 수 있는 이런 능력치들이 들어갔을 때 합격선에 좀 더 가까이 다가서더라. 그리고 전공 학업이 높은 점수, 그러니까 전공 관련된 학업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많이 말하는 공대 가는 아이들은 수리적 능력, 수학이나 물리, 어문 가는 아이들은 영어나 국어나 제2외 국어 이런 것처럼 전공과 관련된
관련된 학업 성적이 조금 더 높게 평가된 아이들, 이런 학생들이 학업 역량을 갖고 대학교에 합격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저희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거 표본 집단 생각보다 되게 많이 분석한 겁니다. 네, 아시다시피 컨쇼가 표본 집단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전국 단위로 다 한 겁니다. 걷다가 서울권이나 뭐 경기권 아이들만 한 게 아니고요. 전국 단위로 합격한 아이들을 다 분석을 했을 때 이런 학업 역량이 나타난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을 하고요. 보통 서울에 안에 있는 학교들 중에 중앙대부터 중경외시, 뭐 국민대는 한 3등급대 초반 아이들도 들어가는 케이스들도 꽤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뭐 중경외시나 그 라인이 있잖아요. 뭐 건동홍 그쪽 라인은 2등급대 아이들이 좀 많이 합격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3등급 초반대 아이들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다 그래서 이 등급이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학교마다 수준도 있고 여기에는 지금 특목고라는 자사고 이런 특목고 아이들의 이런 표본이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일반고 중심으로 한 거고 그게 그런 것 같아요. 3등급대 아이들보다 2등급대 아이들이 훨씬 학교 생활 열심히 했다라는 판단이 학교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활기록부나 이런 것이 훨씬 잘 형성이 돼 있고 뭐 2등급과 3등급이 똑같은 생기부를 만들었다라면 대학교는 2등급 아이를 선발을 하겠죠.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이런 보편적인 것들이 나타난다. 자, 그러면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보고 있다라면 자기 생활기록부를 보고 아니면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보고 계신다라면 우리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봤을 때 이런 형식의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으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업 역량 부분에서는 우리 아이가 단순 내신 등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첫 번째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단순 내신 등급도 중요하지만 성적 추이 변화되는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솔직히 뭐 편차나 이런 거 다 계산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 내신 등급 지대로 봅시다. 거기에다가 제가 방송 올려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성적표 편차 계산하고 그런 것도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세부 능력 사항에 우리 학교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있는지 혹시나 전공과 관련된 세부 능력이 우리 아이가 어떠한 뭐 활동이나 이런 구체적인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무엇인가의 능력의 특기 같은 거를 좀 써주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고요. 만일 막 한두 줄 써져 있다 그러면은 네, 그거는 이제 조금 어필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전공 학업이 어느 정도 지금 성적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지, 성적대가 나타나고 있는지, 원점 수와 편차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전공 적합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전공 적합성은 일단은 합격한 아이들의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관심 분야 활동이 있습니다. 관심 분야 활동이 있어서 그 관심 분야 활동이 되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무엇인가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다 있어요. 생활기록부를 봤을 때. 이 이야기는 꼭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관심을 갖고 어떠한 활동을 했을 때 그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활기록부 안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들어가는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떤 관심 분야는 꾸준한 활동들을 하더라. 그래서 관심 분야에 되게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리더적 성격이 나타납니다. 이런 단어들도 좀 나타나고요. 동아리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일단은 동아리는 전공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전공에 대한 부분을 좀 어필하기가 가장 좋은 활동이라고 하는데 꼭 전공이 아니더라도 이거를 같이 보게 되면 관심 분야가 만약 꼭 전공이 아니더라도 내가 관심을 갖고 그거를 계속 해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동아리 활동에 좀 써진 아이들도 꽤 있었고요. 또한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일단 관심 분야가 되게 많았습니다. 전공과 관련된 어떠한 관심 분야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동아리 활동 안에 그냥 학교에서 시킨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학교는 뭐 A라는 활동, B라는 활동, C라는 활동, D라는 활동 했어요. 그랬더니 걷다가 A 쓰고 뭐 A 결과, B 결과, C 결과 이런 결과 중심이 아닌 어떠한 하나의 활동을 하더라도 그 안에 우리 아이가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친구들과 어떻게 팀을 운영해 이런 얘기들 좀 구체적인 이 관심 분야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좀 들어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진로 시간에 전공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노력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저희가 이제 합격한 아이들에서 그렇게 많이 찾지는 못했어요. 근데 있는 아이들, 요런 형식의 노력이 좀 보이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우리 아이들이 뭐 진로 캠프를 간다거나 아니면 진로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를 학교가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사뜨기라는 걸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막 눈에 보이지 않은 학교들도 많고 그런 아이들도 많은데, 이게 솔직히 좀 눈에 띄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진로 시간을 활동을 통해서 뭐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쓴다거나 아니면 보고서를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갖고 무엇인가 좀 활동에 대한 부분들, 전공을 좀 찾아가기 위해서, 내가 관심 분야를 찾아가기 위해서 무엇인가 활동한 것들에 대한 좀 이런 어필, 그리고 학년별 연관성 활동을 통해서 스토리를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좀 이런 학생들도 생각보다 이제는 좀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1학년 때 어떠한 활동을 하면서 배운 게 있으면 그걸 2학년 때에 연장시켜서 더 뭐 좀 구체적이고 좀 심층적인 연구를 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1학년과 2학년에 연관된 어떠한 활동을 통한 발전성들을 스토리로 짜서 보여주는 이런 생기부들이 이제 합격 라인에 되게 많이 포함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기록부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보시면은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학생이 무엇인가 학교 활동을 되게 열심히 했다라고 좋은 게 아니고요. 학교 활동을 되게 많이 하고 열심히 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봤을 때 활동 내역에 대한 양이 많은데 그 안에 우리 아이의 능력이나 우리 아이의 이야기가 없다라면 그건 좋은 생활기록부가 아닙니다. 네, 진짜 좋은 생활기록부는 몇 개의 활동을 안 하더라도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며 또한 어려운 점이 있었으면 그거를 극복해내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갔을 때 훨씬 좋은 생활기록부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보여드렸던 거는 지금까지 저희가 합격한 아이들의 이 표본 집단을 좀 분석해서 공통점을 좀 찾아서 방송을 통해 갖고 우리 이제 좀 이게 막 깜깜이 전형이라 그래서 되게 어렵잖아요.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 정도 보편적인 부분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마다의 자기의 색깔에 맞는 생활기록부라는 곳에 옷을 입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하는 아이들의 표본 집단을 분석하고 좀 보편적인 부분에서 학업 역량과 이 전공 적합성, 이 두 개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컨쇼는 아시죠? 네, 화요일이랑 금요일마다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데이브 컨설팅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좀 실시간으로 좀 소통을 통한 입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라이브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화요일날 4시, 금요일날 11시, 11시는 밤 11시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좀 궁금한 사항들이나 입시에 대해서 좀 상담하고 싶으시면 저희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그때그때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합격을 하는 DNA 컨쇼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에 대한 보편적인 어떠한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것을 알려드렸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